안녕하세요, 헬로귤랭입니다. 오늘은 지난 노타빌리티 기본 툴 소개 영상에 이어서 텍스트 툴과 녹음 툴 마스터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오늘 녹음 툴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텍스트 툴을 마스터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노타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 화면 상단 중앙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본 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툴이랑요, 그 우측에 있는 녹음 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텍스트 툴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로 바로 필기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키보드를 활용해서 바로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애플 펜슬로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그 원하는 위치 기준으로 맨 왼쪽에 이렇게 깜빡거리는 커서 하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키보드를 입력해 주시면은 그 커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맨 왼쪽에 텍스트가 입력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원하는 구역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다면은 그때는 이 T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림 그리기 옵션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역에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시면은 그 구역에 텍스트 박스가 하나 새로 생성되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텍스트 상자 안에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요, 이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 위에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 텍스트의 정렬을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우측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왼쪽 정렬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은요, 우리가 보통 띄어쓰기를 편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 탭 기능 있죠, 그 기능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커서를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은 아까 그 탭 기능을 이렇게 취소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텍스트의 컬러, 텍스트 스타일, 그리고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서는 텍스트의 굵기, 기울기, 밑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이 텍스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여기서 변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이 텍스트의 스타일이 바뀌지는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이 예시의 스타일을 바로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애플 펜슬로 이 예시 부분을 두 번 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크기나 컬러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션을 변경하시게 되면 그 옵션을 변경한 시점부터 텍스트의 스타일이 변경되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컬러랑 이렇게 폰트를 변경을 하게 되면요, 이 변경된 시점부터 해서 글씨체와 컬러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그 우측에 있는 이 하트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폰트 스타일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하고요, 그런 옵션들을 미리 이 A, B, C라는 프리셋에 할당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B라는 이 프리셋을 지정하고 싶으시면 애플 펜슬로 B를 이렇게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즐겨찾는 서체 선택이라는 작은 메뉴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체나 스타일, 그리고 글씨 크기, 컬러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그때그때마다 옵션을 바꾸면서 폰트 스타일을 변경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옵션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스타일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치면요, 아까 저희가 미리 세팅했던 이 B 프리셋 있죠, 이거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저희가 설정한 옵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바로 텍스트의 스타일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그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에서는요, 텍스트의 정렬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그 아래에서는 뭐 분리기호나 번호기호, 체크리스트와 같은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게 가능해요. 참고로 여기에서 분리기호나 번호기호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같은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편하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번호기호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여기 예시와 구분되는 또 다른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1 다음 숫자인 2가 나오면서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고 깔끔하게 필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분리기호, 번호기호, 체크리스트와 같은 옵션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노타빌리티에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들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데 제가 오늘 시간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도구 모음 중에 아무거나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이렇게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위에 이렇게 쫙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노트 파일을 생성하실 때 하나의 섹션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까 보시면은 제가 그 유튜브에 헬로귤랭이라는 이 섹션에다가 노트, 유튜브 노타빌리티 가이드, 유튜브 설명 예시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추가해 뒀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원래 거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노타빌리티 오류 때문인지 이거를 누르는 순간 바로 바탕화면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아직은 사용을 못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커서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A와 커서가 함께 있는 이 모양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 글자 있죠. 이 글자 단위로 커서를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반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글자 단위가 아니라 한 단어 단위로 이동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옆에 보이는 이 하이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단어 단위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반대로 단어 단위로 커서가 이동하게 돼요. 자, 다음으로 그 우측에 있는 이 기능들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쪽 부분 아이콘 있죠.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아까 여기 분리기호, 번호기호, 체크리스트 이 기능이 있는데 이게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리시나 번호기호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기호 아니면 뭐 체크리스트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됐지만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꺼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구 툴들의 위치도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도구 위치에 변경을 원하신다면은 이 도구 중에 아무거나 애플 펜슬로 길게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애플 펜슬로 꾹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구역을 좀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된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구역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도구 모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노타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텍스트 스타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 텍스트 박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이 모양이 하나 생기게 돼요. 이 모양을 애플 펜슬로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텍스트 박스를 이동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 회전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은 텍스트 박스를 회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잠깐 놔주시게 되면은 위에 작은 리본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이 텍스트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텍스트 박스는 투명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는 이 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텍스트 박스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용지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종이 속지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줄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색상 이런 것들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용지 옵션을 활성화해 주시게 되면요, 아까와 달리 텍스트 박스가 투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둥근 모서리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와 달리 각졌던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각진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다시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각진 모서리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차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그 우측에 있는 이 텍스트 주바꿈 비활성화 기능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떤 기능인지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아직은 제가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댓글을 통해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혹시나 이 텍스트 주바꿈 비활성화 기능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우측에 있는 잘라내기, 복사, 삭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잘라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전체가 잘라내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애플 펜슬로 이렇게 길게 누르신 상태에서 붙이기를 누르시면은 다시 텍스트 상자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복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를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깔끔하게 삭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애플 펜슬로 길게 누르시면 붙이기랑 텍스트 상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나왔잖아요. 이 두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까 복사된 항목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차이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노타빌리티 텍스트 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텍스트 툴 제외하고도 녹음 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 녹음 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 바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헬로귤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